데뷔와 동시에 이 시대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른 이제야 뵙게 되네요. 아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뉴진스를 좀 잠깐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SM의 그 아이돌 컨셉 장인이었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우리 민희진 대표가 처음 제작한 그룹이고요. 지난 7월이었죠. 데뷔하자마자 각종 음원 차트와 광고계를 휩쓸면서 말 그대로 그 뉴진스 열풍을 일으킨 그룹입니다. 우리 또 저기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또 뉴진스의 어머니, 뉴진스의 대표님, 네네네. 우리 또 민희진 대표님이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짜 퀴즈에 나와서 다시 뵈니까 또 반갑네요. 작년에 민희진 대표님이 나와서 걸그룹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다 얘기를 했는데 그 얼마 후에 이제 뉴진스가 그렇죠. 데뷔를 했어요. 민희진 님께서 제작진인 그 걸그룹 얘기로 굉장히 좀 뜨거워요. 저 되게 이렇게 자신 있게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자신감 있어 하면 또 그걸 되게 꼴보기 싫어.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데뷔하는 친구들의 부모님이랑도 이제 만나뵀었는데 너무 신기하게 부모님들이 저랑 나이가 되게 비슷하세요. 좋은 이모가 되고 싶고 좋은 엄마가 돼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예쁘게 생겼는데 노력도 열심히 하지? 근데 막 병아리 같잖아요. 우리가 즐겁게 해보자. 그러면 굉장히 다른 바이브가 나올 거다. 내가 만든 쿠키 AA 대상 뉴진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But you know that it ain't for free. 이게 그 그룹명이 뉴진스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이게 새로운 청바지 이거 맞습니까? 네. 그래요? 다른 속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뜻도 있는데 약간 그 새로운 청바지도 맞고 예. 또 다른 뜻으로는 되게 그 청바지가 유행을 타지 않고 막 계속 그렇죠, 계속 입죠. 입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희도 계속 유행을 하는 네. 그룹이다. 네.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이게 뭐 한간에는 이제 미니진의 진. 전혀 아니에요. 아니에요? 좀 깜짝 놀랐어요. 네. 대표님이 지금 등받이에서 등을 뗐어요. 네, 놀라셔서. 야 아니다 이거는 지금. 바로 이건 확실해. 이건 바로 아닌 것 바로 같아요. 되니까. 아니 이게 사실은 팀 이름만큼이나 데뷔 앨범도 좀 새로웠어요. 이게 뭐 어텐션, 하이보이, 쿠키 무려 타이틀곡이 3곡이나 됐는데 공개되자마자 사실 하이보이하고 2개, 어텐션이 1, 2위를 그렇죠. 다퉜었죠. 좀 어땠습니까? 저희가 어텐션은 사실 데뷔하기 전에 한 2년 정도 좀 미리 들었었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네. 오래전에 나온 곡이에요? 네. 그래서 2년 정도 되게 오랫동안 연습을 했는데도 한 번도 질린다는 느낌도 없었고 그래서 약간 은연중에 어텐션 이 노래는 되겠다. 되겠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야, 이 곡을 2년을 연습했어요? 진짜요? 네. 저 유키즈 나왔을 때 사실 저 다 곡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되게 입이 근질근질했었는데 이분들의 무대를 한번 볼 살짝 수 한번 좀 있습니까? 부탁을 한번 드려야죠. 볼 수 있습니까? 하이보이하고 오늘 진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이. 한번 뉴진스의 무대 한번 박수로 청해서 한번. 이제 상을 치울게요. 이제 상을 치워야죠. 이제 좀 치워야죠. 네. 아우 뭐 지금. 야, 역시 뭐. 지금 사실 좀 이른 아침인데. 그렇죠. 이게 야, 뭐. You and me 내 맘이 보이지 한참을 쳐다봐 가까이 다가가 see You see Looking for attention I guess so 확실하게 너를 만들겠어 Ay, don't put question, don't put 다르긴 다르네요. Want attention, 달라요. 잘하네요. 잘해요. Give me butterflies, you know 내 맘은 under paradise 꿈에서 깨워주지 마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텐션 나온다. 텐션 나와.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하이보이 가죠. 하이보이. 예. 하이보이 가죠. 바로 가도 하이보이 가죠. 됩니까? 아, 렛츠고 하이보이. 렛츠고. 네, 하이보이 가죠. 하이보이. 네.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ine. Can't make go. 남창희 씨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죠? 남자 너무 좋아요. 이제 대화 나누는 약간 씬이구나. 사람극이. 대화 나누는 씬. Baby, got me looking so crazy. About your body in a daydream. Got me feeling you. 나또 말해줄래? 누가 내게 말해도 남들과는 다른 넌. Maybe I could be the 아, one. 뭐 좋다 좋아. 둘이. 멋있다. Maybe I could be the one. Baby, 예민하던 나 lady. 너 없이는 매일매일이 yeah. 재미없어 어쩌지. I just want you from my phone right now. I just wanna hear you right. 간다 간다. Cause I 그렇지. know 그렇지. what you like, boy. 우후. You're mine. Can't make you like, boy. 내 지난 날들은 눈 뜨면 있는 cool. High boy 너만 원해. High boy 내가 전해. And we can go high. 하늘바에 느껴 봐. Take it to the sky. No high boy. 우리 가마. 하늘바에 느껴 봐. 아우. Take it to the sky. 잘한다 잘해. 네. 잠을 들려고 잠을 들려 해도 네 생각이 와우. 너무 새로 와, 연습을 얼마나 했을까? 아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재미없어 어쩌지. I just want you from my phone right now. I just wanna hear you right.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ine. Can't make you like, boy. 내 지난 날들은 눈 뜨면 있는 cool. High boy 너무 원해. High boy 또 간다 또 간다. And we can go high. 하늘바에 느껴봐. Take it to the sky. You know what happy boy. 눈을 감아. 하늘바에 느껴봐. Take it to the sky. You know what happy 뭐 많이 왔다 갔다 아, 해. 좋다. 아, 이거 뭐 많이 왔다 야, 갔다 너무 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다. 아, 우리 그 대표님께서도 이런 걸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예상을 했는데. 뭐 예. 아니 근데 이거를 이제 얘기하면은 오해를 너무 하시니까. 네.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중압감이 크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네, 되게 이 친구들이 어쨌든 꿈이 있어서 이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내가 책임을 져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부모님들이랑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친구들이랑 제가 아무리 솔직히 얘기해도 또 다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있어요. 있죠. 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이제 문제 없이 쭉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자주 얘기해요. 제가 힘들 때 또 막 응원도 해주시고 막 한이 부모님은 호주에 계신데 그 이번에 한번 오셨었어요. 근데 한이 여동생이랑 한이랑 엄마랑 같이 있는 잠옷이 있는데 그걸 저한테 똑같이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멤버들이랑도 다 똑같은 잠옷 주셨거든요. 이제 제가 한국 엄마라고. 그래서 아까 그 뉴진스의 무대가 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대표님 표정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감정이 얼굴에 다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한편으로는 진짜. 네, 이렇게 진짜. 유퀴즈에 나왔으니까 잘했으면 좋겠고 네. 당연히 잘하겠지만 또 대견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이렇게 감정의 그 모든 것들이 대표님한테 다 나타났어요. 이게 제가 저는 좀 출산한 기분이 들어요. 아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 아, 출산 예. 지금 한이가 출산? 출산 예. 지금 한이가 좀 해석을 해줬어요 민지 씨가 어떤 의미라는 걸. 그러니까요. 그래서 뭔가 너무 신기하고 예. 제 입장에서는 좀 눈물 나는 느낌?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많이 노력을 또 했고 예, 그 노력이 또 많은 분들에게 예, 이렇게 닿았으니까 이런 또 좋은 결과가 있는 거죠. 뭐 이제 뉴진스는 이제 시작 아닙니까? 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에요. 7월 22일 날 데뷔해서 이제 8, 9 이렇게 2달 3분기 정산을 하게 된 건데 너무 감사하게도 음원이랑 음반 판매가 잘 돼가지고 그걸로 정산을 해줄 수 있게 됐죠. 부모님 선물부터 샀어요. 뭔가 그러고 싶었어요. 저는 부모님께 용돈 받고 있거든요, 아직.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스스로 제가 번 돈으로 선물을 갑자기 드리고 싶었어요. 저를 위해서 9만 원어치 키링을 샀어요. 9만 원? 몇 개를 샀어요? 근데 저는 9개 정도? 이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키링을 그렇게 산 게. 왜냐면 평소에 많이 사고 싶었는데 미안하니까 엄마한테. 그래서 뭔가 살 수 없었는데 그 돈으로 제가 원하는 걸 이렇게 샀다는 게 뭔가 되게 뿌듯했습니다. 다들 그 가수를 꿈꾸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 싶어요. 민지 씨는 이제 춘천에서 워낙 뭐 민지 유명했다고 씨도 하더라고요. 춘천에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학교 때부터 좀 유명하다고. 네. 맞아요. 그죠? 진짜 유명했어요. 맞잖아요. 제가요? 아, 다 알고 있었어요? 네. 아,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좀 유명한. 그렇죠, 그렇죠. 요 중학교 때 이제 거기 전학을 오신 거죠? 아, 네. 그래서 저 얘기 들었거든요, 제가. 그쪽에 굉장히 대단한 친구가 이게 전학을 왔다 해서 거기 일대 소문이 좀 파다하다고. 그죠? 네, 명함도 자주 받고 아, 대박. 그랬던 것 같아요. 명함도 자주 받. 웬만한 기획사 명함 다 받아봤어요? 이야. 네. 한희 씨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저희 엄마는 그 보이밴드 되게 좋아하셔서 아, 그래요? 계속 하고 싶었던 마음이 어머님이 그 있었거든요. 보이그룹 누구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 Backstreet Boys 나오는 Backstreet Boys. 와우. 와우, Backstreet Boys. 아, 저도 굉장히 좋아요. Backstreet Boys. 백스트리트. 야, 이거 원어로 들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발음이? Backstreet Boys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앞으로 가. 다니엘도 한번 얘기해 주면 안 돼? 백스트리트 보이스? Backstreet Boys. 아, 잘해, 잘해. 혜린 씨는 좀 어떻게 좀 예. 저는 괜찮아요. 약간 울컥하신 거예요? 아니 뭐 이왕이면 울어주면 좋긴 해요. 왜냐면 저희가 아, 조셉 그 울어달라니. 왜냐면 저 유진스 오해하시겠어. 가슴도 많았구나 하면서 약간 근데 혜린 씨는 좀 어떻게 이런 연예계에 좀 꿈을 꾸셨는지. 저는 그 자신이 직접 만든 노래로 그 감정이 전달되는 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 곡을 통해서 같이 느끼니까 그게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셨군요. 예. 다니엘이 어렸을 때 TVN 레인보우 유치원에 출연했었어요. 아니 잠깐만. 이거 저 지상렬 씨가 하던 거 아니에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 야, 귀엽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쁘고 귀여운 7살 모지입니다. 사랑합니다. 아, 진짜 너무 귀엽네요. 네, 다니엘. 우리 혜인 씨는 좀 어때요? 데뷔 전에 유명한 키즈 모델이셨다고 그래요. 유명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아니 그 했었는데. 연습생 됐을 때 퀴즈 모델계가 들썩였다고 좀 아닙니까? 아니 그 한희 씨는 글로벌 오디션 때 우쿨렐레 연주로 뉴진스에 합류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네, 맞아요. 진짜요? 네. 그 당시 어떤 걸 연주를 하셨습니까? 그 Dirty Clock라는 가수신데 네네네. 그 Would You Be So Kind라는 곡이에요. 그거 한번 우쿨렐레 한번 연주 네, 부탁드립니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네? 본인이 네. 직접 쓰는 건가 봐요. 아니요.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제 거는 쉬고 있는 아, 것 있어요? 같아요. 그럼 박수로 한번 우쿨렐레 연주. I have a question. Might seem strange, but how are your lungs? Are they in pain? Oh, would you be so kind just to fall in love with me? You see, I'm trying. Now you know that I like you, but that's not enough. So if you will, please fall in love. I think it's only fair. There's gotta be some butterflies somewhere. Wanna share 'cause I
that's not enough. So if you will, please fall in love with me. 아 근데 예. 안 뽑을 수가 없겠네요. 아, 진짜로. 혜인 씨가 지금 팀의 막내죠. 네. 막내로서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팀 생활을 지금 이렇게 해보시면서 할만하니에요, 뭐예요 지금? 막내로서 뭔가 연습생을 들어오면 일단은 숙소 생활을 하고 언니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솔직히 많죠. 더 많아져요. 예. 근데 그럴 때 이제 언니들이 저를 굉장히 약간 올바르게 약간 뭔가 키워주는 그러니까 언니처럼 친언니처럼 언니가 지금 나를 키워주고 네.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실수하거나 그러면 잘 알려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혼낼 때도 있긴 한데 아, 그쵸? 있겠지. 예, 있겠지. 없을 수 없어요. 약간 그 순간에는 약간 왜 혼내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있을 수 있지. 아, 왜냐면 지금 상황이 한참 네. 그럴 나이입니다. 아, 그럼요. 예, 뭐 다들 뭐 나이가 지금 10대시기 네. 때문에 뉴진스는 숙소 생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숙소 생활 하고 있어요. 그럼 방을 어떻게 나눴습니까? 어떻게 나눴어요? 이렇게 둘이 쓰고 저랑 아, 이렇게 아, 셋이 이렇게. 쓰고. 네. 혹시 좀 지금 숙소 생활도 좋지만 좀 이랬으면 좋겠다. 어떤 걸 좀 민지 씨는 좀 꾸꾸십니까? 저는 약간 혼자만의 공간을 좋아하거든요. 그럼 방은 5개. 자, 오케이. 일단 방은 5개. 오케이. 우리 막내한테 한번 네. 여쭤보죠. 우리 예. 저는 엄청 큰 방에 5명이 다 같이 있으면 그러면 오케이. 혜인 씨 그러면 화장실은 몇 개였습니까? 화장실. 화장실은 5개여도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은 저는 방 5개랑 화장실 5개. 깔끔하네. 그래. 아, 예. 예. 혜리 씨는 딱 얘기하잖아요. 방이 5개, 화장실이 화장실도 5개. 다들 화려하게 가니까 그냥 수영장도 같이 방이 5개, 화장실이 5개, 그리고 대형 수영장 수영장까지. 아 제가 이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아까 뭐 TMI지만 이제 남창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 네. 혹시 아십니까? 네. 네, 그 친구는 아침에 뉴진스 노래로 아까 모닝을 아, 진짜 시작한다고 진짜 했는데 뭐예요? 뉴진스 분들은 눈 뜨자마자 뭘 하는지가 좀 궁금해요. 아침에. 비타민 챙겨 먹기. 비타민 챙겨 먹기. 네. 눈 뜨자마자 먹어요?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우, 이게 특히 자기 요즘 다니한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 다니엘이 그렇게 챙겨 먹어요? 비타민 그 서랍 한 칸이 그냥 와. 네. 비타민. 그때 가방에서 뭐가 떨어졌는데 말해도 되나? 뭘요? 관절 통쾌였나? 아, 벌써부터 걸려요? 미리미리 챙겨야 돼. 미리미리. 근데 요즘은 약간 오메가로 챙겨 먹고 있긴 한데 다니엘이 상당히 또 그쪽에. 자기 관리. 다니엘은 일어나서 이제 좀 그런. 일단은 쭉쭉이부터 해요. 그래서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고 관리가 철저하다. 그리고 유산 우리 혜인 씨는 저도 다니 언니한테 추천받은 벌나무즙 벌나무즙도 이제 왜냐면은 이제 간에 좋거든요. 간에. 이야. 아니 그 두 분은 아직 간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 즐기려면 그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약간 여유 생겨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소녀시대 샤이니 FX, 엑소, 레드벨벳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아이돌 컨셉 장인이라 불리다 하이브 신규 레이블 대표가 된 우리 민희진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 들어보니까 1년 전부터 좀 섭외를 꾸준히 대표님께 유퀴즈에서 좀 드렸다고 그래요, 그죠? 네. 근데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있을까요? 뭐 너무 영광이고 감사한데 네. 이제 저는 제작자다 보니까 제작자가 너무 나서면 주인공이 되는 친구들이 이제 약간 가려질 수도 있고 하니까 사실 의도적으로 좀 안 나온 것도 있고요. 비주얼 앤 아트실의 민희진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사실은 원래는 이제 SM에서 16년을 일하다 2019년 하이브로 이직을 해서 그러니까 CBO 브랜드 총괄자가 되신 거죠.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신규 레이블 대표가 되셨는데
제가 이제 대표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2002년 SM 엔터테인먼트 공채로 입사를 해서 신입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2007년 소녀시대를 시작으로 샤이니 FX, 엑소, 레드벨벳의 컨셉 기획과 비주얼 디렉팅, 아티스트 브랜딩 전략을 주도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약을 하셨고요. (2017년) SM 등기 이사가 그러니까 평사원에서 이사가 되는 업계 신화를 기록합니다. 저는 SM에서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제가 했던 직무 자체가 좀 특이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 출신인데 나중에 뮤직비디오까지 이제 총괄을 했고 디자인만 잘해야지가 아니라 이 친구들이 어떤 그룹으로 보여지는 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한 큐에 끝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음반은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음반은 이랬으면 좋겠고 이제 저 혼자 내러티브를 쭉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최종 골까지의 어떤 이제 제가 그리는 모습을 생각을 하는 거고 그냥 단순히 시각적인 어떤 구현에 머무르지 않고 그러니까 그 음반을 완결성 있게 만드는 작업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SM에서 주요 했던 작업들을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소녀시대 G. 네. 요 이제 그 흰 셔츠에 바지. 약간 좀 스키니지. 색깔별로 좀 다른 느낌이에요. 네. 네. My first love story. My angel and my girls, my sunshine. Let's go. 너무너무 멋져 눈이 부셔 숨을 못 쉬겠어 달리는 girl. 소녀시대가 나오기 이전의 걸그룹은 제가 생각했었을 때 약간 정형화된 어떤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닿을 수 없는 미소녀? 뭐 비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약간 그랬죠. 네. 예.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 보면 이게 사람들이 실증을 금방 느끼잖아요. 근데 그 실증이 어떤 논리로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정반 합으로 보통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네. 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이 생기고 생기고, 그 그렇죠. 다음 단계에서는 합이 생기거든요. 꼭. 그리고 다시 정반합이 또 이어져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해겔이 괜히 그런 논리를 어디 만드는 게 해결까지 가면은 저희가 좀 힘들고요. 아니. 희진님, 희진님. 해결까지 가면 돼. 정반합까지는 어떻게 정리를 해보는데. 희진님 저는 해결까지- 정반합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리 과정을 좀 거치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예. 이전에 반이 뭘까를 생각했었을 때 굉장히 내가 친근한데 그리고 화장기를 뺀 되게 담백한 왜냐하면 음악 자체가 굉장히 프레시했기 때문에 그렇죠.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극대화하려면 아예 그냥 반대로 그냥 빼자. 그래서 사실 그 디테일에 굉장히 신경을 쓰긴 해요. 예를 들면 흰 티셔츠에 청바지도 어떤 티셔츠에 어떤 핏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런 맥락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었고 뭐 FX 같은 경우는 사실 소녀시대의 반이었었어요. 그 아이돌의 전형적인 모습을 조금 탈피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안에 원래 계속 있었던 욕구였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색다른 모험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조차도 굉장히 다 설득하고 이해시켰었어야 했던 과정. 아직도 저 목업이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사실은 완전히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던 목업 만든 걸 제가 버리질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디자인이 안 된 그냥 진짜 핑크색 테이프예요. 근데 저는 VHS 세대니까 비디오 테이프 엄청 보던 세대라서 사실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약간 향수가 있거든요.
내가 상상하지 못한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연상시키는 음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테이프를 꼭 쓰고 싶은데 근데 FX는 우리 얘기를 담기에는 핑크색이어야 돼. 굉장히 상징적으로. 그래서 핑크색 테이프 만들고 싶다. 어쨌든 제가 표현하려고 했던 그림 자체가 이 친구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 만에 딱 붙어가지고 하루 만에 촬영하기가 조금 힘든 내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내가 찍자. 내가 원하는 그림이 명확한데 그럼 내가 찍는 게 제일 편하겠다. 그래서 사실 그 친구들이랑 하루 종일을 왜냐면 이제 FX 친구들은 또 이견이 별로 없이 합이 잘 맞을 수 있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굉장히 잘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그 소화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교복을 생각하셨어요? 그 정말 음악 듣자마자 일단 너무 좋았고 으르렁이라는 제목도 저는 좀 재밌었고 으르렁이라는 게 약간 청춘의 너무 상징 같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때만 으르렁 될 수 있는. 왠지 좀 그러네요.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근데 교복은 이제 일생에 있어서 어떤 한 순간에만 입을 수 있는 좀 특별한 옷이잖아요. 풋풋한 교복 입고 이게 춤추면은 너무 다 누구든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게 이렇게 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생각 끝에 술을 둔다고 하잖아요. 네. 한마디로 어떤 이 술을 두었을 맞아요, 때 맞아요. 이 수가 맥힌다. 네. 시장이 반응을 한다. 네. 많은 분들이 이것에 또 열광을 한다. 아 이럴 때 느끼는 그 엄청나요. 그리고 그게 저는 좀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 한 번도 비껴나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안 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총괄이사에 올랐는데 다음 해에 퇴사를 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사가 됐었을 때 되게 피곤해 있었던 상황이었고 어떤 게 좀 많이 피곤했어요? 저는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냥 막 한 달에 많이 찍으면 뮤직비디오를 막 4-5개씩 찍고 앨범이 4-5개씩 나오고 막 이럴 때였으니까 우리 팀원들끼리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우스개로. 와 서바이벌 게임에 나가면 1등 하겠다 진짜. 왜냐면 너무 짧은 시간에 계속 이걸 하니까. 네. 저는 사실 20, 30대를 다 일에 바쳤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다 하다 보니 네 그냥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흘렀네요. 사실 휴가를 제대로 가본 적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물론 저희 팀원들은 다 휴가 보내주고 했지만 제가 가는 건 못 너무 가요. 어렵더라고요. 저는 번아웃이 너무 심했고 아예 일을 그만둘까도 생각을 했었고. 그만둔다고 했을 때 그냥 순순히 회사에서 놔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선생님이랑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막 울었어요, 서로. 어느 때는 막 그런 생각했거든요. 왜 이렇게 나는 고통스럽게 살까? 그러니까 이 자학도 심하고 자기 검열이 너무 심하고 물론 되게 기쁘게 사는 어떤 찰나가 있는데 항상 그 찰나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행복인가? 이게 행복의 끝인가?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이제 피하려고 회사를 그만뒀는데 근데 제 안에 아직 못다한 일이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게 많고 난 잘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크니까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거라서 그러고 근데 너무 며칠 안 돼서 이제 다른 곳들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오겠죠. 근데 초반에 연락 주셨던 곳에서? 곳이 네 이제 하이브군요. 하이브였고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동안에 혼자 그래도 이렇게 숨겨왔던 그런 힘듦? 네.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해주시는 게 그냥 누구한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으시지 않아요? 아니 저희 완전 친한 친구들은 알죠. 너무 네. 뭐 이 얘기를 조세 안 하신 줄 알았어요. 왜 우리한테 처음 한다고 생각해? 뭔가 느낌이 뭔가 묵혀있던 이야기들을 막 편하게 그건 해소하는 맞아요. 느낌이신 것 같아서 네, 왜냐면은 나는 그동안 항상 굉장히 입 조심해야 되고 뭔가 내 언행을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처음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고 저는 그동안 남을 위해서 살았지 이제 저 스스로를 위해서 막 살았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갑자기 슬퍼지.
아니 근데 그러실 수 있어요 진짜. 아, 그러실 수 있어요. 네 진짜로. 네. 진짜. 아, 희진님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뭐 회사가 저한테 이런 걸 강요했던 건 아니고. 아니죠. 네.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뭐 이렇게 희진님하고 잠깐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희진님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희진님이 왜 지금 갑자기 또 이렇게 울컥하셨는지도 조금 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냥 막 원래 고민이 많은 네. 성격이고. 그리고 아니 뭐- 근데 제가 보기엔 네. 그냥 그만큼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흘리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 열심히 살았죠. 당연하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오늘 희진님이 계신 거예요. 하이브 이직 이후에 첫 맡으신 일이 새로운 사업 공간 꾸미는 일이라고요. 이제 시영님이 저한테 제안 주셨던 거는 원래 빅히트라는 회사에서 브랜딩을 해주세요였는데 원래는 이제 저한테 사옥 이전까지 얘기해 주셨던 건 아니었는데 이제 저는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 브랜딩이 완성도가 생기려면 이렇게 사옥이라는 어떤 피지컬이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하는 김에 그 이제 사옥까지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굉장히 그게 부담스러운 일이었는데 시영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희진님 이거 잘하셔도 100% 욕먹는 일이라고. 근데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저는 희진님 욕 안 먹게 하고 싶다. 그런 되게 좋은 말씀도 주셨는데 하이브 브랜드 개발을 총괄하신 CBO 희진님을 소개해드려야겠네요. 안녕하세요, 희진님. 안녕하세요. CBO 민희진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완성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 나는 까방권을 얻겠다. 저한테 막 너무 감동받았다는 메일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진짜 일면식도 없는 구성원분들이 바로 막 피드백 메일도 많이 주셨는데 뭐 또 한편으로는 되게 곡해하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실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으면 네.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이게 진심으로 뭔가를 해도 되게 어렵다. 그리고 이제 저도 또 황당한 사건을 또 경험했었던 게 저희 회사 에어컨 사건이라고 그거 엄청 유명한데 뭐예요? 에어컨 가동이 이제 뭐 잘 안 된다 뭐 이런 네. 문제로 뭔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저희는 임대 건물이기 때문에 컨펌의 권한도 없었던 일이었고 그래서 아예 제 롤이 아닌 일인데 이제 제가 어쨌든 전체적인 걸 사업을 했다라고 맡았게 하니 당연히 욕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억울했죠. 너무 저는 원래 억울한 걸 되게 못 참는 성격인데 너무 억울해서 이게 잘못 섹션 이제 조닝을 하게 되면 누군가만 향유하는 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보통은 이게 상석이 되죠. 저는 그러니까 그 직위가 높은 사람한테 좋은 자리를 주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다 똑같이 자율좌석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요즘 민희진 님께서 제작진인 그 걸그룹 얘기로 굉장히 좀 뜨거워요. 네. 이 그룹 컨셉 장인으로 이제 불린 분이 이렇게 만든 또 그룹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곡을 2년 전부터 준비를 해놨었고 그래요? 네, 저 입사하면서부터 너무 잘하는 프로듀서와 준비를 해온 게 있어요. 분명히 굉장히 새로운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내심의 기대가 있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내년 중에는 보여드리고 싶다가 있고 데뷔하는 친구들의 부모님이랑도 이제 만나 뵀었는데 너무 신기하게 부모님들이 저랑 나이가 되게 비슷하세요. 아마 네. 그러실 거예요. 네. 좋은 이모가 되고 싶고 좋은 엄마가 돼주고 싶은 거예요. 믿고 맡겨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도 이제 아이돌 산업이라는 게 사실 어린 친구들로 이제 일을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일하는 과정이 사실 저는 일이 아니라 그 친구들한테는 훈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작자로서 책임감이 굉장히 남다르다라고 생각도 들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친구들이랑 저는 좀 친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한 명씩 주말마다 저희 집에 불러가지고 이제 요리도 해주고 같이 산책도 하고 그냥 좀 친해지는 시간을 좀 가져봤거든요. 육아가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되게 이제 어찌 보면 큰 친구들인데 10대 친구들인데도 그냥 세대 차이가 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남이 불러줬었을 때 되게 듣기 좋은 단어가 2개가 있더라고요. 우리 업계에서. 그게 하나는 세계관이고 하나는 아티스트라는 말이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아티스트가 되는 과정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미숙한데 진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몇 개를 잘하면 나는 자기 증명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기 증명은 끝없이 이어지더라고요. 사실은 장벽이 더 커지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나를 계속 이겨야 되는 게임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필요한 건 진짜 책임감이에요. 엄청난 책임감이 바탕이 돼야 안정감 있게 모험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직접 부딪혀서 새롭게 해내야 될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을 설득하고 얘기해보고 그리고 이게 안 됐었을 때의 대안까지도 다 보험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사실 그렇게 일하는 편이긴 했거든요. 막중한 책임감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걸 해낼 수 있는 약간 투쟁심? 투쟁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사실 투쟁과 좀 비슷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너무 멋지신데? 네, 반갑습니다. 멋지신데? 네, 반갑습니다. 멋지신데 진짜? 느낌이 어떻게 배우 같은 느낌? 내가 아는 PD님하고 많이 닮으셨는데. 누구요? 예? 네. 일단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광고의 스토리를 담다 현재 가장 핫한 광고를 만들고 있는 심우석 감독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맞으셨네. 감독님 맞으시네. 네. 일단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예, 저는 그 돌고래이라고 이제 광고랑 뭐 영화랑 이제 제작하고 있는 팀의 감독이자 대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마 좀 뭉쳐서 많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액션들이 샷이 타이트하지 않기 때문에 좀 액션들이 컸으면 좋겠어요. 그냥 거기에 툭툭툭 이렇게 잘라서 그냥 내려줘. 예, 한번 가볼게요. 레디. 액션. 그 천만 광고를 만드는 감독님으로 광고계 봉준호라고 좀 불린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인기를 좀 실감하십니까? 아니, 광고계 봉준호 얘기는 이제 작가님이 그냥 쓰신 것 같고. 아 그래요? 아직 그 정도로 업계에 많이 소문이 나진 않았습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야, 근데 저는 감독님의 이름을 이제 들어본 적이 있어서 와, 정말 핫한 감독님이시죠. 아 그래요? 네, 최근에는 저는 이 영상을 진짜 한 10번 봤을 거예요. 나 진짜 와, 어떻게 한국을 대표한 아역배우 김가훈에게 어긴 연극제 따위.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거 뭐야? 오 불쌍한 햄릿이여, 아비를 독살한 뱀이 지금 아비의 왕관을 쓰고 있구나. 멈춰라! 대구다, 우리 대구. 그 검의 주인은 바로 아더와. 이거 거의 뭐 블록버스터 영화 아니에요? 이거 거의? 블록버스터 영화 아니에요? 이거 거의? 블랙. 네. 예, 블록버스터. 요즘 우리가 좀 공통점이 있네요. 서로의 말 꼬투리를 이거 가만 못 보시죠?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거 좀 어떻게 다 캐스팅을 했습니까? 이게 사실 배우분들이 많이 양보를 해주셨어요.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보자라고 접근을 하고 그 취지에 좀 공감을 해주셔서 신구 선생님은 저랑 이제 작업을 3번 정도 같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신구 선생님 되게 감사했던 게 처음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제 저희가 찍은 그 어떤 필름이 있었는데 그때도 시나리오 좋다 그냥 출연해 주시고 그래서 되게 감사했죠. 아니 근데 요즘 이제 사실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광고가 나오면 사실 5초도 안 돼서 뭐 이제 스킵을 누르고 사실 요즘 이런 시대예요. 이런 데에서 일부러 감독님 광고를 찾아본다. 이거 사실 굉장히 좀 대단한 일 같아요. 예, 광고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제한 같은 건데 스킵을 못 누르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는 광고 영상을 본 시간만큼 뭐 감동이 됐든 웃음이 됐든 그런 거를 좀 전달을 하면서 광고나 브랜드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기존의 예를 들면 이제 전통적인 뭐 어떤 TV 광고도 있지만 왜 갑자기 조셉을 보고 우셨어요? 아니 그냥 너무 친근해가지고. 두 분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TV로. 지금 연애 보시듯이 좀. 아니 약간... 근데 그냥 되게 오래 본 사람 같이 느껴요. 저랑 동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되세요? 저 82년생. 82년생? 예. 01학번이신.
아, 저는 고졸이라서. 아 그러세요? 저도 고졸입니다. 예. 대퇴. 예. 처음에 저희 받았을 때 나이가 40이라고 돼 있으시길래 네, 40이시잖아요. 저 이제 내년에 40이 되는 거죠. 저도예요. 야, 그 동갑인데 굉장히 좀 이렇게 또- 예민하셨어요? 마흔 되는 거에? 그냥 싫어가지고요. 뭐가요? 마흔 되는 게. 왜요? 그럼 몇 살로 계속 있고 싶으세요? 지금이요. 그냥 39이요. 왜요? 그냥 마흔이 싫으니까. 40대가 되면 뭔가 뭔지 알아요. 이거 있어, 그냥- 있어. 아니 근데 이게 감독님이 만든 회사가 이게 돌고 대단히 뭐예요 이게? 이제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옛날에는 어거지로 뭔가 의미 부여를. 예. 근데 그게 더 구차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무 뜻이 없다. 아 그냥 그렇게. 예. 보통 이제 영상을 만드는 프로덕션이나 이런 것들이 이름을 되게 막 폼잡고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TVN 막 이렇게. 아니 폼 잡았구나. 그러니까 뭔가 영문으로 그럴 줄 알았어. TVN도 좀 폼 잡았구나. 근데 듣고 보니까 MBC는 문화방송, KBS는 한국방송공사, TVN은 뭐예요? 아무도 몰라. 아니면 뭐 네트워크 아니 아닐까? 이러면은 감독님 얘기대로 폼 잡으려고 만든 거밖에 그러니까.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네. 토탈 버라이어티 네트워크. 아마 저기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 그 유퀴즈를 또 보시거든요. 우리 TVN에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저희가 이거를 제대로 사장님 알아냈습니다. TVN은요 토탈 버라이어티 네트워크. 바로 그것이 TVN이죠. 아니 그 저 우리 처음 요 광고 회사가 좀 본격적으로 좀 알려지게 된 광고가 어떤 광고입니까? 아 그 안정환 선수랑 카메라 광고를 찍었었어요. 정글에서 네. 그 사진 찍고 있다가 곰한테 잡아먹히는 거. 네, 맞아요. 야 이거 내용이 상당히 쇼킹하네. 아 광고에서 주인공이 죽는 광고는 나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거예요, 사실. TV 광고에서 금기시되는 것들. TV 광고의 클리셰들을 이제 전복시키는 방향으로 만든 거죠. 그 광고주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안정환 선수가 이제 곰한테 잡아먹혀서 영정 사진이 뜨거든요. 네. 영상 사진은 떠요. 예. 근데 그건 좀 위험하다. 알겠다. 그러고 곰 에피소드를 몰래 찍었어요. 또. 안 찍는다 그래놓고. 그런 다음에 편집해가지고 광고주한테 보여준 거죠. 지금 흐름이 이렇고 이 포인트가 들어가 줘야지 이 전체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감사하게도 광고주도 오케이를 했고 그게 완전히 터져가지고. 예, 터져버려가지고 저희 팀이 스토리텔링이 들어있는 광고를 많이 만들거든요. 만드는 순간 제 손에선 떠난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보는 사람들 몫이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나는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든다. 그냥 지금 맡은 거를 최고의 결과로 만든다 라는 생각만 있고 자기 맘대로 진짜 아무도 그를 거슬 수 없는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살면서 본 분들 중에. 네. 장의사 좀 불러주겠나? 관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 오동나무 코트를 입혀주마. 우리 상구 씨 오랜만이네. 선생님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안 돼! 혹시나 근데 저 그냥 궁금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시다 보면 캐스팅 올라왔다가 이제 된 분들도 있고 안 된 분들도 있잖아요. 예. 혹시 제 이름이 살짝이라도 보였던 적이 있습니까? 아 근데 저희는 보통 저희가 캐스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시나리오 기획을 저희가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야, 친구한테 캐스팅 되고 싶어서 안 달랐어. 난리 났어. 캐스팅 되고 싶어서 난리. 기회야. 한번 살짝. 사실 연극의 왕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예. 아이디어를 처음에 짰던 게 저는 유재석 씨였거든요. 저는 유재석 씨였거든요. 제가 제일 욕심나는 그 모델이 유재석 씨랑 김연아 씨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근데 웃음소리가 너무 크다. 유재석 씨랑
아니 조세호 씨랑 김연아 씨. 아니 솔직히 유재석 씨가 김연아 씨였으니까 네. 저는 좀 이따 얘기해도 되는 거니까 일단은 좀 이따 얘기 안 할 거야. 그럼 감독님 새우 좀 껴줘요. 일단은 새우 좀 껴줘요. 그러니까 꼈잖아요 지금. 근데 빼요. 왜요? 빼도 돼요. 아니 넣었잖아. 아니. 이게 기분 좋겠습니까? 저 넣어줘. 감독님 넣어줘. 그럼 뺄게요. 일단 빼요. 빼고 유재석 넣어. 감독님 넣어줘. 해줘요. 일단 아니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그 이미지 있잖아요. 그 거의 신성시되고 있는 그 이미지. 그걸 부셔버리고 싶다. 내 생각은 왜냐면 사람들이 그걸 못 봤으니까 너무 즐거워할 것 같은 거예요. 그 모습을. 그러면 거기에 새우도 한번 넣어서 한번 좀 기획을 한번 해주세요. 근데 싫다 그러는데. 제가 언제 싫다 그랬어? 그게 아니라 그런 느낌의 싫다가 아니라 진짜 감독님 한번 넣어줘요. 힘 있을 때 한번 넣어줘. 스탠바이 30분 전에 해요. 근데 저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유키를 유튜브에서 계속 무한으로 스트리밍이 돌아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봤거든요. 네. 조세호 씨가 너무 웃긴 거예요. 웃기죠. 재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다가 그 유재석 씨가 계속 끊어요. 네? 하면서 거기서 넘어가 컷이. 그게 너무 웃겨요. 이거 너무 웃겨. 우리의 또 이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 좋아하시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네네네. 그리고 유재석 씨는 그걸 너무 즐거워요. 너무 즐겁죠. 그러니까 저는 유퀴즈가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 같았거든요. 사람들이 유재석 씨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맞아요. 예전에 막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을 하시면은 팀을 이끌고 막 가는 그 부담감이 좀 보이거든요. 여기서는 막 말 끊고 막 신나고 막 이런 게 너무 즐거워 보여. 그러니까 저에게 즐거움을 주는 제 최애들이에요. 최애들. 그렇죠. 대중들도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즐거워하는 거를 저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아니 지금까지 좀 제작한 광고가 총 몇 편 정도 됩니까? 저는 많지가 않아요. 저희 팀이 20편이 안 될걸요? 20편 정도 된다고 지금 여기. 아니 그 좀 그 아이디어 회의는 좀 어떻게 하는 편인지. 저희는 사실 그 감독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기획부터 연출하고 편집하는 것까지 다 그냥 맡겨요. 그래서 그 감독을 사지로 몰아넣어서 어떻게든 뽑아내게. 거의 그냥 지금 좋은 것들이 모인다 그래서 하나의 좋은 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명이 좀 중심을 잡고 그 사람의 개성이 이제 들어가서 뭔가 하나의 컨텐츠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 했더라? 계란 삶아야지. 여기는 20에서 29종원 친구들이고요. 이거는 64종원. 큰 거 시킬 거야. 팀원들은 몇 분이세요? 저희 11명이요. 11분이세요. 10명의 팀원을 사실 리드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으신 거니까 이 부담도 좀 굉장히 좀 크실 것 같아요. 월급도 본인이 다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줘야죠. 저희 팀이 그 잘 된 게 몇 년 안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옆에서 이제 치고 들어왔다. 갑자기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완전 바닥에서 되게 오랜 기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빚도 많이 쌓이고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사실은 안정환 선수 나왔던 그 광고가 그 타이밍이 딱 어떤 타이밍이었냐면 만약에 이게 안 터지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회사를. 그러니까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20대 후반에 빚이 3억 5천이 있으셨다고. 그렇죠. 이렇게 빚을 져가면서까지 이 업체를 이렇게 유지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저랑 같이 가고 있는 이제 팀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은 그 신우석이라는 사람은 빚만 쌓여가고 있고 어떠한 뭐 비전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하고 싶은 일이고 내 재능이 어디까지인지 보고 싶고 이제 그런 것들이 컸지만 저희가 히트작을 내놓기까지 한 7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7년 동안 옆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제가 월급을 준다고 해봤자 얼마나 줬겠어요, 얘네들한테. 빚이 계속 쌓여가는 상황에서. 근데 얘네들은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무언가를 믿고 계속 같이 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인지 저도 잘 알죠. 그때 같이 살았어요. 그래. 아예 집을 안 집을 살았으니까 뭐 집에 들어갈 일이 있나? 그냥 저희끼리 뭔가를 같이 하면 재밌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많이 뭐 버텼죠. Keine Enttäuschung, kein einziges Mal, aber dir ist alles egal. Niemand siehst du sich wachsen. 아, 이게 참 저 지금은 빚을 다 갚았습니까, 감독님? 갚은 지는 좀 됐죠. 이제 좀 약간 플러스. 플러스. 아, 감독님 이 정도 여유는 된다고 하시면 어느 정도 여유는 되시는 겁니까? 사실 그 실감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나 혼자 먹는데 2개 시키고. 그럼 어차피 다 못 먹어. 근데 그게 뭔지 알아? 그게 알지. 그러니까 알아. 이게 되게 그러니까 또 아까우니까 다 먹긴 하는데. 그리고 또 뭐 보니까 딱 스타일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옷 같은 거 사러 갈 때도 왜냐면 저 스타일 딱 보자마자 요 가디건 안에 요 빨간 색깔 스카프가 굉장히 좀 멋스러워 보여서 요거 약간 좀 노린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 그래요? 네, 여기 안에 있잖아요. 안에가 이게 슬쩍슬쩍 보이면서 그래도 뭔가 좀 챙겨 입은 스타일인데 아무래도 딱 보면 딱 느낌이 아는데 이런 것도 예전에는 좀 할까 말까 고민했다면 지금은 좀 그래도 뭐 한 번에 조금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여행 가면은 그 도시에서 옷을 사거든요. 왜냐면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은 그 옷을 입을 때마다 그렇죠. 기억에 남아요. 그때. 근데 이제 옛날에는 I love 뉴욕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밖에 뭔지 못 사. 그거밖에 못 사. 옛날에는 가면은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내가 다녀온 곳을 상징할 수 있는. 파리에 가면 에펠탑 그려진 그밖에 못 사. 그냥 그게 최선이야 나한테.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옷을 살 수 있다. 그렇죠. 정도인 거죠. 아니 그 감독님은 저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습니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인터뷰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사실 어디서 얻는지는 모르겠고 언제 얻는지는 안다. 언제 얻어요? 데드라인. 데드라인. 네, 저는 그렇게 대답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 인터뷰하신 분이 되게 포장해서 실었더라고요. 뭐라고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시간이 흐르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그런 식으로 썼어. 그래서 그분이 내가 너무 대답을 막 했고 그분이 정말 고민이 많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 기자님들 참 글을 잘 써.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참 기가 막혀요 진짜. 그분의 고민했던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되게 죄송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죠. 거기에서 이제 극한에 몰아쳤을 우리 때 조셉은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습니까? 저요? 네. 저 아이디어요? 아이디어. 아이디어. 조셉 됐어. 있어요. 내가 괜한 얘기했다. 아니. 저도 이제 자, 우리 뭐 공통 질문 한번 좀 드려볼까요? 혹시 늘 가슴 속에 담고 사는 누군가의 말이 있을까요, 오늘은? 마키아벨리가 한 말이 있거든요. 뭐 강한 거 하나 던지네요. 잠시만 마키아벨리. 혹시 어디 나라? 이탈리안 걸요. 그래요? 아닌가? 우리 셋이 합치면 나와요. 우리 합치잖아요. 국주론. 국주론. 군주론. 국주가 왜 나와요? 국주가. 군주론. 네, 군주론. 어쨌든 뭡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약간 의역이 있긴 한데 위험하지 않은 것은 결코 위대하지 않다. 위험하지 않은 것은 결코 위대하지 않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험을 해라. 그렇죠. 새로운 시도를 하든 뭔가 맞아. 재능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으니까 용기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죠. 용기가 있어야지 재능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시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바로 그거죠. 그렇죠. 그 당시 처음에 마키아벨리가 우리를 얘기한 거네요. 그때 도전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우리 감독님도 오늘 만난 거예요. 진짜.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셋이 뭐 하나 합시다. 그게 아니라 그래도 해야. 야, 그만해. 조셉. 내가 제 욕심이 아니라. 에이, 진짜. 진짜. 새해부터 제일 추접스러웠어. 진짜. 유퀴즈? 예스. 1886년 한성 주보에 실린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 광고는 광고라는 말 대신 이것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소비자에게 회사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솔직하게 전달한다는 의미로 마음속의 생각을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한다 라는 뜻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속의 생각을 숨김없이 말한다. 3, 2,
1.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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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요? 네, 정답은 고백입니다. 고백? 고백이라고요? 고백. 자, 여기서 또 하나 뽑아보시죠. 근데 여기서 또 좋은 게 나올 수 있어요. 어? 자, 옥수수 세트. 야, 오늘 뭐 아니 근데 옥수수 세트면 실제 옥수수를 주면 좋은데 차라리. 아, 옥수수 세트? 네, 또 아마 또 얄궂은 거 나올 거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이거 뭐죠? 모자요.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 한번 찍고 가시죠, 뭐 저희 여기도.